에어비앤비 이야기하면 매물 구하기 어렵잖아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이때 또 따라오는 질문, 빌라 사서 세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발품 팔아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통건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순수익을 1,000만 원 달성하신 분을 만나뵙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저희 수강생 희진님. 어떻게 했나 봤더니 1층, 2층 다가구였는데 1층에서는 7, 8인, 2층에서는 6인 정도를 세팅해서 하도 인원수가 많으니까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는 나오시더라고요. 그 통화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비앤비 네네. 세팅할까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네. 아파트 투자 안 하고 다가구 건물 투자하고 싶었는지. 아파트는 사실 인성을 들어오려면은 다가구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현금 흐름을 그래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세 채 정도 나오면은 앱이가 이제 자산 가치도 어쨌든 불리면서 현금 흐름도 많이 만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 거죠. 음.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굳이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만 해야 할까? 저처럼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숙박업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다가구 시작해서 임차 받고 아니면 내가 에어비앤비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2년 뒤에 파는 것도 방법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하는데 꼭 강남 아파트로 가는 루트만이 방법이 아니고 저처럼 수익화 극대화하는 건물주로 가는 방법을 고려하신다면 제가 그 시행착오 한번 이번에 겪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싸게 사야 우리가 수익 창출할 때 이자도 덜 내고 최고겠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경매. 근데 경매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의 통건물 에어비앤비 현금 흐름도 나오면서 시세 차익도 봐올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같이 도와주실 레나님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경매 전문가 레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00만 원으로 16억 아파트를 만든 경매 전문가 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여러 개 여쭤봤잖아요. 네. 에어비앤비 다가구 찾아보니까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일단 기회는 진짜 많다. 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 기회는 너무 많고 어. 저는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알면 진짜 돈 되겠다 하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아파트 시장만 엄청 과열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대출 거의 막히지 않았나요? 진짜 거의 막혔어요. 거의 막혔는데 그것도 어떻게 좀 잘 알아보다 보면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소외됐던 시장에서 에어비앤비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뭐 다가구나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거의 22년, 23년 하락장 가격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좀 경쟁 없이 잘 떠올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는 강남 아파트 입성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강남 아파트 입성이 그렇게 저에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더 큰 건물로 넘어간다. 차라리 그 전 단계로 좀 더 불리고 가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현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면 맞아요. 모든 투자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1,600만 원에서 16억 자산을 잃었다 그러면 원래부터 금수저가 아닌가. 실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사실 금수저는 아니고요. 아. 네, 따로 물려받은 자산은 한 개도 없고. 원래는 서울분이 아니라 경주 출신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원래 그쪽에서 토박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엄청 시골에서 태어났고 자랐다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그래도 약간의 시내로 나오게 되었어요. 나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첫 번째 부도 소식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이 되고 유학생활에 오빠랑 전화를 하다가 오빠가 너 그거 알아? 너 우리 초등학교 때 부모님 부도가 났는데 거래처에서 다 이제 거래를 끊으려고 했었대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제 나이였거든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였는데 아버지랑 거래처를 막 돌아다니면서 거래를 좀 해달라고 집에 애가 셋이 있다고 막 아이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경기도 안산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빌라에 이사를 했거든요. 엄청 구축 빌라에. 3층인데 2층에 주인 아주머니가 사시고. 그래서 중학교 때 집에서 뒤꿈치를 땅에 딛고 걸으면 혼났어요. 네.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현관문 여시고 저한테 한마디씩 하시고 조용히 다녀 이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또 그거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신축 빌라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더 기회가 된다면 풀어드리겠지만 신축 빌라는 절대 분양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되고 주변에 있는 구축들이랑 시세를 비슷하게 이루기 시작해요. 저희 부모님이 그걸 그냥 받으신 거예요. 또 너무 애석하게도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대출이었던 거예요. 대출을 많이 해주는 대신에 원리금을 굉장히 많이 납부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부동산 공부하시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대출 공부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대출도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비교해서 좋은 상품을 골라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지원을 받는 거는 기대를 안 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기대는 안 했지만 영어를 좋아했었거든요.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입 밖에. 그쵸. 근데 또 되게 좋은 기회로 영국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생회장 했었어요. 또 열심히 하셨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부자들이 많구나. 저는 알바를 2탕, 3탕 이렇게 뛰고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중국, 베트남 친구들은 진짜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먹기도 어려운 한식당 음식을 2명이서 가서 음식 10개를 깔아놓고 한 입씩 먹고 버리는.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의 부의 원천은 뭐였던 거예요?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부자래요. 근데 그때 한번 중국인 친구의 부모님을 영국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 물어봐도 되냐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제 금융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 너가 지금 이 시대에서 부자가 되려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된다. 서로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되려면 너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그 계기가 있고 나서 저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었어요. 왜냐하면 학비 벌려고 계속 알바를 해야 되고 알바를 하면서 성적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상황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고 전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엄마한테 차마 6천만 원을 달라고 하기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젊은 포부로 내가 이 돈 다 벌어서 가겠다 한국에서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6천만 원 벌고 다시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그냥 6천만 원 벌다가 그냥 자본주의 눈을 떠서 그냥 아파트 막 부동산 투자로 가버리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중국 친구의 부모님의 말이 너무 기감이 돼서 한국 오자마자 자본주의에 관련된 책들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몇 권 정도 읽으셨어요? 제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루틴 중에서 일요일에는 책 한 권 다 읽는 날이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 200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나도 뭔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자본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구합니다. 일을 구했는데 첫 번째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그때 나이가 그러면은 그때 20대 초반? 그러면은 그래도 영어라는 좀 특수한 무기가 있으니까 200? 보통 200 정도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수습 강사라고 저는 완전 맨 첫 번째로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데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거는 그럼 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네, 근데 늘 말로는 너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또 열심쟁이 알잖아요. 열심쟁이는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8시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작한 걸로 공부방을 그냥 차려버리셨다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이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을 알겠는 거예요. 이제 내 걸로 만들자라고 해서 또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파트를 사서 32평 아파트 거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금수저 아니고 진짜 차곡차곡 모아서 1,6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1,600만 원을 불리신 거예요? 1,600만 원이 되게 막연하잖아요. 뭐 10억짜리 아파트 보면 당연히 안 되고 이 1,6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차근차근 밟아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빌라였거든요. 빌라인데 그냥 빌라보다 재개발 빌라가 또 돈이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개발 빌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번 실패하셨다고. 아, 맞아요.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세 상승장이었어서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장 다니다가 그냥 갭이 작다는 이유로 뭐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샀다가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보시는 왕 초보자분들은 갭이 뭔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 갭은 영어로 갭 이라는 뜻이 그 사이, 그 공간을 뜻하잖아요. 매매가랑 전세가의 사이의 금액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매매가가 있는 아파트예요. 전세가 3억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갭은 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이 없었으니까 최대한 갭을 적은 걸 찾아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결국에는 그걸 손실을 맞고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패 없이 절대 성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그 실패 사례를 딛고 빌라 재개발이 네. 잘 됐군요.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다 찾아봤고 성공하는 사례들의 이유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재개발이 선정이 안 된 곳이었어요. 매수를 하고 1년 반 정도 있다가 재개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선정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니, 공부하다 보면 성정이 되는 패턴들이 늘 있더라고요. 이런 패턴을 그리는 지역에 들어가서 급매로 매수하거나 경매로 매수를 한다면 두 번의 안전마진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공부하고 지역 분석을 해서 여기가 선정이 될 거라는 첫 번째 안전마진, 두 번째는 경매나 급매를 통해서 이미 확실하게 싸게 산 안전마진, 두 가지 안전마진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1,600만 원이 얼마가 됐나요? 이렇게 해서 100% 수익률을 한번 만들게 야, 되었습니다. 대박이다. 근데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게 요거랑 좀 다른 포지션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빌라를 사서 월세 세팅하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빌라의 월세는 약간 심심하잖아요. 수익률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 빌라도 그 주변에도 이루는 월세의 적정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 행부님 채널 보면서 느낀 게 이걸 접목하면 진짜 대박이겠다. 괜찮은 지역에 지역 분석을 열심히 해서 좋은 빌라나 아니면 뭐 좋은 다가구나 이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대지값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상향했었어요. 좋은 땅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다가구나 빌라나 연립 이런 거를 사가지고 할 수 있으면 에어비앤비 아니면 단기 임대로 돌리면 수익이 2배, 3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세금은요? 요즘 세금을 너무 많이 내잖아요. 네. 무주택자가 아니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명의랑 법인을 따로따로 운영을 하면서 세금을 좀 적절히 배치를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단기임대를 세팅하게 되면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는 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네, 맞아요. 제가 또 해보고 싶은 이유는 아파트만으로는 가기에는 1억이랑 5억 사이는 사실 서울 아파트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파트도 제대로 된 걸 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또 괜찮은 시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정말 소액으로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출 없이도 1, 2억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월세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어서 저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모두에게 다 정답이고 나 이미 막 한 5억씩, 3억씩 뭐 얘를 더 불려갈 수 있는 루트가 있어 하시면은 그냥 아파트나 그냥 바로 건물 가시면 좋은데 저희처럼 시작하는 돈이 너무 적어. 근데 그쪽으로 가기에는 막 몇 년, 한 5년은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서 점프를 하기 위한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는 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빌라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데 왜 경매로 가시게 된 거야? 좋은 물건을 싸게 받아올 수 있어요. 아, 근데 경매 이 물건지에서는 좋은 거 없다. 갑론을박 했을 때 제 남편은 아파트, 부동산, 서울은 인구 감소하면서 폭락한다. 다 각자의 의견이 있는데 네. 싸게 좋은 물건 진짜 있나요?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은 로얄동 로얄층 물건을 저층보다 더 싼 가격에 경매로 낙찰받은 사례도 있고요. 1억 투자해서 이걸로 1억이 더 벌리는 순자산이 2배가 상승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저희가 신경만 쓰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여서 빌딩 중개사분들이 경매 낙찰받아달라고 이제는 요청을 하고 자문을 받고 계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확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일반인 분들뿐만 아니라 빌딩을 중개하시는 빌딩 중개사님이랑 뭐 재개발을 하시는 재개발 중개사님들도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경매로 뭘 하고 싶다,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다음 주도 이제 강의를 하러 와, 이제 뭐 경매는 안 좋다, 경매는 좋다를 떠나서 그냥 내가 살면서 있으면 너무 활용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정말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사실 경매뿐만 아니라 큰 흐름을 보는 사람이기도 해서 지역 분석도 하고 규제가 나면 규제를 분석하기도 하고 규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경매에 좋은 기회를 찾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님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로. 그리고 이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엄청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중개사도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서 엄청 큰 빌딩온이라는 중개 업체에서도 이런 요청을 할까 의문이실 수 있는데 이 레나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가에서 공인 인증한 권리 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진짜 이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경매를 하신 분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따긴 했는데 그 시험이 엄청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되게 법적인 권리도 되게 많고 외워야 되는 부분도 많고 정말 정직하게 시험을 보면 엄청 어려운 시험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법적인 거나 아니면 권리 분석상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도움을 받으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에어비앤비 사실 다가구가 호스텔로 변경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또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차차 이야기 드리고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던 통건물 에어비앤비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제 채널에선 경매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고 사실 저는 경매로 되게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경매 부정론자였어요. 이번에는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래서 저 경매야 나쁜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근데 오늘 이야기 주시니까 저는 이제 이 안에서 아닌 사람들만 만나보고 제가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했던 것 같아서 꼭 이번에는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그래서 저처럼 이제 경매 부정론자 반신반의하면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사실 관심 있으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수많은 기회가 손에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고정관념을 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제 경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진짜 유료급으로 기초 정리하는 영상 가져왔으니까 이 편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